네, 그렇다면 오늘장 개장 전에 어떤 종목을 픽해보면 좋을까요? 또 어떤 장이 또 오늘 펼쳐지게 될지 오늘장 올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율주행과 또 전기차를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멘토스팀 김준현 팀장, 교보증권 명동지점의 사용관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자율주행과 전기차 안에서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지 오늘 종목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관 차장은 어떤 모멘텀으로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오늘도 자막이 잘못 나갔네요. 저 여의도의 스마트 영업부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내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가요? 여의도요? 가까워요. 네.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오셨군요. 네네. 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제가 DI 동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원고를 드리니까 작가님께서 왜 이거 전기차나 자율주행을 안 주셨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내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 1년간 보면은 34%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은외자운용원에서도 올해에도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그린 메탈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동일 알루미늄 지분을 9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DI 동일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서는 1위예요. 이게 동아기업이나 SKC보다 오히려 배터리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지금 국내에 3개 포함해서 글로벌 10개 기업 정도가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최근에 조일이나 사마알미늄 같은 거 굉장히 주가가 한번 폭등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단계예요. 2단계는 인곳을 가지고 3mm 두께의 스트립으로 압연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압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립, 만들어진 2단계에서 만들어진 스트립을 가지고 코일 형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항상 얘기가 되는 그 가치 부분,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동일방직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구동일방직이었잖아요. 이게 보유 토지 가치로 보면은 구로나 인천 같은 곳들의 장부가가 지금 현 시세 대비해서 최소 3분의 1 이하에서 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 종목의 가치를 좀 높여주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는 업체예요. 20년 상반기에 한계 라인 증설을 했고요. 필수 설비인 압연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독일의 아첸바흐라는 업체에서 독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개화를 하다 보니까 파이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주문은 밀려드는데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주문해도 2, 3년 후에 이런 장비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회사 얘기 잠깐 해볼까요? 플라즈마텍이라고 55%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용 미세먼지의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기업이고요. 이게 삼성 반도체 공장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이나 대만 같은 쪽으로도 공급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일C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조 공장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주는 어떤 설비들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회사와 앞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년간 연평균 35%의 전기차 시장의 급속 성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압연 쪽의 코일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I동이 이 알루미늄 박의 전기차 시장에서 비중 확대, 그 수혜 기대감으로 사실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고점도 좀 밀려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자리가 좀 더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자리도 괜찮나요? 저는 지금 자리부터도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 이제 예전에 올라가는 것만 보고 참 부러워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나 이거 못 샀는데. 맞아요. 근데 앞으로도 10년간 연평균 35%의 성장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도 이런 성장률,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장률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한 자리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장 올라는 조금 더 전기차의 포인트를 맞춰서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DI 동의를 꼽아주셨고 우리 김준현 팀장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CIS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수혜주를 좀 많이 좀 찾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상장 수혜주로서 일단 뭐 레포트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27일 날 상장하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주가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는 전극 공정 업체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상장 이후에 LG 솔루션이 당연히 이제 캐파 증설이라든지 장비 투자를 본격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MS로 봤을 경우 한 20-30% 정도를 이 회사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기대 수주액이 한 8천억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발생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신공장의 경우에 지금 전극 정정 장비가 지금 투자가 지금 선행이 좀 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부터 벌써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도 이제 동일하게 신공장의 캐파를 좀 증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천억 규모의 캐파에서 2023년까지 한 3,500억, 한 1.5배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CIS 하면 항상 시장에 떠오르는 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뭐 테마 성격의 어떤 종목을 엮이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100% 자회사인 CI 솔리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고체 전해질 양산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준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건식 공정 커팅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속도가 붙지 않겠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굉장히 길지만 좀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 셀 3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노스볼트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하고도 또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900억, 작년 대비 55%, 영업이익은 230억, 한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선행돼서 움직였다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 모멘텀이 아닐까 판단을 해서 지금 적절한 투자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TSI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또 수혜주로 네, 거론되기도 네, 했었는데 지금 예. 리포트가 나온 또 종목이 CIS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지금 굉장히 상장을 무서워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네. 그 수혜 기대감이 있는 CIS도 지금 역시 고점대에 밀려 있는 자리에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DR 동일과 함께 CIS를 오늘 종목 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최근에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자율주행 전기차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도 픽해주셨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뱅크와 엠플러스를 꼽아주셨는데 인포뱅크는 어제 또 이제 애플 급등과 맞아요. 함께 자율주행 네.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어요. 인포뱅크의 좀 최근에 좀 두드러진 흐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메타 쪽,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목표 주가를 또 한 번 상향시키는 VR이라던가 AR 관련된 기기들 관련해서 목표 주가 상향 작업들이 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인포뱅크라는 회사는 스마트카의 커넥티드카 솔루션을 이제 구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이동체의 관제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애플 카플레이라던가 구글 쪽에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을 공급을 한 이력들이 이미 있어요.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 공급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향후에 시장이 개화가 되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주력 매출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기업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에서 매출이 대부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이 농협, 카카오뱅크, 네이버 같은 굉장히 유명한 IT 대기업과 유통 대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매출이 꾸준하게 연간으로 봤을 때 1,200억대의 매출을 시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율주행 관련된 매출 비중이 너무 작다는 게 또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빠르게 올릴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이고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스마트카 관련 매출이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100% 중에서 3에서 4% 미만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 좀 네. 부담스럽나요? 일단은
앞으로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얼마나 빠르게 기술들이 아까 이 전타임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4단계, 5단계로 가는 길들이 얼마나 빠르게 열릴 것이냐. 물론 가는 길은 맞습니다. 5단계 갈 거고요.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간들 그리고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건데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당겨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관련된 스마티카 커넥티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인포뱅크의 주가도 향방이 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 기대감으로 올려놓은 부분들이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는 올랐다가 하락을 하는 구간들이 생길 거고요. 너무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적절한 매수 시점을 눌림목에서 잡아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징 종목의 어떤 인포뱅크는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김준현 팀장님은 M+를 꼽아주셨는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도 좀 조정을 받는데 이 장비 쪽에서 M+만 유독 강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저께도 2차 전지 뭐 소부장 업체들 대표처 에코프로비엠, 메르네프 이런 종목들이 잘 갈 줄 알았죠. 테슬라가 워낙 급등했는데. 근데 사실 좀 실망스럽긴 한데, 근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이런 업체들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후발 업체 좀 작은 업체에서 시장에서 좀 찾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M+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은 올해 장비 수주가 좀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수주가 안 좋았어요. 지금 저기 오타가 났는데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코로나하고 핵심 고객사의 수주가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올해는 아마 최소한 수주가 3천억 이상 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매출 비중이 SK온에서 한 92%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수주인데 이쪽이 계속 좀 확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독일 지멘사와 기술 협력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인력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고스펙 인력들을 굉장히 많은 연봉을 주고 스카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조립 공정을 전문하는 업체 조립 공정에서 이제 턴키 공급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턴키 공급에 따른 이제 대규모 수주가 가능한 업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력 고객사인 SK온이 생산 능력이 지금 40기가와트인데 2년 뒤에는 85, 또 2년 뒤에는 4년 뒤에는 결국에는 220까지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 증가가 가속도할 것이다. 그래서 작년까지 안 좋았지만 올해부터는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막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시가총액도 사실은 또 2천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싸다라는 이런 평가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단기 올라왔기 때문에 좀 오늘은 빠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빠졌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긴 한데 올해 해외 고객사가 이제 40%까지 또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장비 수주와 관련된 것도 올해가 모멘텀이 원년이다라는 판단.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드라마틱한 체질 개선으로 인해서 저평가를 탈출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M+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또 특징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오를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살펴볼까요? 사윤광 사장님. 오늘장 오를까요? 일단은 좀 최근 들어서 연초 효과 없다고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장들은 좀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테이퍼링에 이어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올해 이제 1월 달에 우리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금리 인상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4차 산업, 밸류를 받으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좋지 않다, 투자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순응하는 매매 형태를 지금은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준현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과연 어떻게 또 지켜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금리 인상 시기에 색깔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약간 힌트가 있는데 어제 철강조선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 정책과 관련 기대감 때문에 뭐 리모델링 건자재 쪽이 또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에서 관심이 좀 시장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철강, 뭐 건자재 그리고 많이 오른 메타버스와 게임 관련 종목들은 역시 이제 실적에 따라 좀 차별화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을 반드시 체크하자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이제 5G 인프라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5G 관련주는 완전 바닥이거든요. 근데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라면은 역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한번 업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좀 지지부진해도 역시 좀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중심으로의 관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 올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멘토스팀 김준현 팀장,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